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염승화 LS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충격 그리고 공매도 재개 충격 이런 겨박제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2,500이 이탈되고 오늘 외국인은 매도로 좀 일관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을 좀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될까요? 좀 답답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사실 우리가 관세를 바라볼 때 좀 시장 예상은 자동차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도 좀 뒤로 밀리고 상호 관세도 이제 뭐 나라별로 좀 다르게 당연히 부과할 텐데 좀 그 폭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이 예상을 해서 사실 이제 3월 또한 이제 마지막 주 전에 좀 이제 증시가 좀 오르긴 했었는데 이제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앞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이거 예상을 못했죠. 25% 관세를 그냥 바로 부과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 또 주말에 오늘 아침에 아마 속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상호 관세가 아니라 그냥 20% 다 매기겠다. 예,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박하게 또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일정을 잡고 거기에 딱 맞게 해주면 시장도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스케줄에 맞게 미리 반영을 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좀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날짜가 다가와도 자꾸 뭐가 이게 계속해서 좀 바뀐단 말이에요. 또 이러다가 4월 2일 날 또 갑자기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완전히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일본 니케이가 3% 이상 폭락하고 있고 미국은 올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은 오늘 또 이제 공매도까지 재개되다 보니까 이런 악재 나오면 사실 공매도 하는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리기 또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매도 압박이 좀 거세지면서 수급까지 좀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제 관세 충격, 우려 또 수급적인 그 악재들이 어쨌든 공교롭게 좀 겹치면서 지금 증시가 다시 2,500 밑으로 좀 크게 하락하는 좀 안타까운 좀 모습이 좀 오늘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관련해서 관세 폭탄이 과연 어디로 떨어질지 제약바이오도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이렇게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좀 역력한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골머리를 좀 앓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결국 미국 성장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우려의 시간은 적으로 이어질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월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좀 여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증시 보신 분들 딱 그 느낌 드셨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 단어가 딱 떠올랐죠. 왜냐하면 그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너무 고약하죠. 왜냐하면 경기 안 좋아지면 돈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하면 되는데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오르면 금리 인하나 돈을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더 오르니까 물가가. 그래서 22년도가 그랬죠. 22년에 전쟁 때문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올라서 금리를 올려버렸죠, 역으로. 그래서 나스닥이 그 폭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이대로 가면 경기가 안 좋을 건 누구나 알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실적 발표했던 그 룰루레몬 이제 대표적인 의류회사가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하향 조정을 해버렸죠. 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 사람들이 지금 발길이 좀 뜸해지고 있다. 오는 발길이. 이 얘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관세나 이런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옷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1년 더, 나중에 사자.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경기 소비자는 침체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미국 경제에도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관세를 얼마나 올리겠다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실제 지금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현재 2.5%거든요. 이거를 좀 시장에서는 10%까지 올릴 거로 지금 대부분 전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4배 정도 올라가게 되면 미국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자체로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증시에 좀 부담이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은 자기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역시 소비를 또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안 좋게 좀 꼬리를 물고 작용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본인도 알 텐데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더 좀 놀라는 건 이렇게 좀 증시도 안 좋고 경기 안 좋아지는 거 뻔히 아는데도 너무 세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뒤도 안 보고 그냥 일단 자기의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그런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어쨌든 주식시장 특히
뭐 우리나라도 안 좋지만 미국에도 안 좋고 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네. 커지고 있고 또 문제는 물가까지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가 없어요. 이렇게 경기 안 좋아져도 뭐 쓸 카드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정말 좀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시장은 불확실성을 넘어서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네. 게 아닌가라고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염 이사님께서 미국 뭐 증시 여러 가지 판단할 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SL 공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고용 시장의 힌트를 좀 알 수 있는 분위기를 네. 그런 부분도 발표가 되는데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4월 1일 날 졸트라 그래서 고인 이직 지수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이제 발표가 되고 4월 4일이 더 중요하죠. 고용 보고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보고서인데 이번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13만 5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개월 평균이 20만 명이니까 예상만 봤을 때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면 시장은 또 실망을 하겠죠. 지금 가뜩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거는 이게 그러면 고용 지표가 이럴 수는 있죠. 비농업 고용자 수가 뭐 15만 명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상보다 잘 나오니까 그날은 증시가 좀 환호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미국 경기 괜찮네.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함정이 있는 게 고용 지표는 다 후행 지표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증시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지표들은 다 선행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 심리 지수 이런 지표들이요 다 지금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고 ISM 서비스업 지수나 이런 것들 다 설문조사하거든요. 기업들한테 향후에 어떨 것 같냐. 근데 그런 지표들은 다 침체를 막 가리킬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설사 실물 지표가 나오면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안도를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 관세 정책이 아직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그 전에 데이터를 시장이 얼마나 높은 가중치를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고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투자자나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여기 좀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네. 관세를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든가 그런 좀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좀 지표의 영향력은 그렇게 좀 크게 오래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매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면 재개됐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이탈했고 SK하이닉스 20만 원 선 이탈했고 현대차, 기아 약세, 뭐 현대제철 2% 약세, 셀트리온이 3% 이상 하락. 음봉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전반적인. 네, 오늘 이제 네. 공매도 재개하면서 이제 느낀 게 좀 실적 보고 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사실 지금 가장 실적이 안 좋은 업종이 2차 전지거든요. 예. 근데 업종별로 보면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 그동안 좀 대차 정보도 미리 늘려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LG엔솔이 7%나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향후에 기대감은 아직은 남아있지만 문제는 지금 숫자가 너무 안 좋거든요. 계속 적자나고 지금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거 보면 1분기까지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2분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변동성 확대는 또 배터리주들을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겠지만 네. 다만 당장 지금 공매도 타겟이 딱 된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다 관세를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 근데 오늘 보면 조선주나 은행주 같은 건 안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죠.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인 게 관세랑 영향이 전혀 없는 업종들. 그리고 물론 이제 조선주 많이 올랐었지만 상대적으로 뭐 이 금융주나 건설주는 PER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관세 충격은 좀 없는 상황에서 주가 싸다 이런 쪽은 오히려 공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들이 좀 들어오면서 약간 좀 차별화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충격을 안 받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지금 계속해서 부담으로 되고 있고 하필 또 타이밍도 이게 좀 관세 충격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전 종목이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거의 5년 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좀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도 오늘 11% 급락, 에코프로 BM이 7% 급락, 2차 전지 관련주. 그럼 1분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계속
계속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최근에 지난주에 몇 개 나온 걸 제가 읽어봤는데 네.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1분기까지는 안 좋다. 근데 그거 사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뭐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이 실적이 지금 당장 좋다는 걸 좋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 언제쯤 이제 돌릴 거냐 실적이 요걸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재고를 조금씩은 이제 좀 늘리지 않겠냐. 그동안 재고 조정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로 2분기부터는 좀 돌아설 것 같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좀 마지막 고비죠.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 한 이제 중순부터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한 달 정도는 좀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좀 나올 텐데 네. 다만 이 4월을 좀 잘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단락 됐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면 또 빠진 만큼 되게 가파르게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모두 다 오를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공통점은 역시 LG,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냐하면 그 LFP 배터리를 지금 국내에선 가장 먼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르노한테도 공급을 지금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오늘 뭐 물론 LG엔솔이 많이 빠지지만 LG엔솔을 좀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4월까지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요거를 뭐 도망간다 이런 것보다도 나아질 2분기를 좀 대비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구간에서 그래도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등 가능성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공매도 전면 재개 이전부터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과 업종은 유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4월 내내 좀 갖고 가야 되는 전략인 거죠? 근데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사실 공매도 하려고 늘린 거잖아요. 근데 이 대차를 해야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과거 통계를 봐도 대차 잔고 늘었어 공매도가 막 급증해서 주가가 무조건 또 빠진 건 아닙니다. 그 개별 기업만의 또 호재라든가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 공매도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매도했다가 급하게 또 환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가가 오히려 더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늘었으니까 아, 공매도 나오고 빠지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지금 국내 증시 분위기 자체가 너무 관세가 이게 이제 위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대차 잠지가 좀 많은 그런 좀 업종들은 어쨌든 좀 당분간은 좀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오늘 보면 조선방산 2차 전지 이쪽이 사실 대차 잔고가 늘었는데도 2차 전지만 좀 유독 안 좋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대차 잔고가 늘어났어도 확실히 모멘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가 모멘텀이 이 셋 중엔 가장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털에 의해서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난 부분들이 2차 전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오늘 조선방산이 잘 버틴다고 해서 아 그럼 이들은 공매도 나와도 이제 올라가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또 갑자기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좀 주가 올랐던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선 가격 부담이 있다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 시장에서는 이미 위험지대다, 안전지대다 이렇게 가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된 반도체 자동차는 괜찮지 않겠느냐, 뭐 가치주 대형주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별 영향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뭐가 문제 생겼죠? 물론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을 했어요. 이건 되게 호재인데. 메모리 쪽. 네. 근데 지난 아마 금요일 날 보셨겠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투자했던 코이브라는 데이터 센터 임대해주는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 전에 기업 가치가 거의 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 상태로 상장했다는 건 뭐죠?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미국의 TD코인이라는 증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취소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당연히 반도체한테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AI에 대한 좀 약간의 이제 그 기대감이 좀 꺾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이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이거 악재 아닌가? 그렇네요. 또 빌미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충격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25% 관세 부과하죠.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자동차 부품까지도 같이 관세 부과하면 각종 비용들 다 올라가는데 이 관세 부과 회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그 관세 부과한 만큼 소비자값을 올리면 돼요. 그거 하나도 피해 안 보는. 예, 판매가 같은 예. 거. 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차를 안 사겠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판매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결국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싼 건 맞지만 악재들이 좀 하나씩은 있다 보니까 일단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해드리는 단어가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은데 4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비교적 선방해서 나의 수익률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아마 3월, 2월 말이나 3월 초에 투자 이렇게 좀 한번 3월을 먼저 보셨던 분들은 딱 날짜 보니까 3월 31일이 공매도 재개고 예. 4월 2일이 상호관세면 예. 아무래도 이건 좀 변동성 확대 재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부터 좀 현금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실제 지금 우리 예상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이 정도까지 변동성은 아니고 근데 다만 증시가 오르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관세가 우리 예상을 좀 뛰어넘는 상황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고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를 일단 봐야 되고요. 네.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하나 더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끝나야 뭔가 좀 변동성이 좀 안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증시가 뭐 이렇게 V자로 오르기보다는 좀 출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2,500 깨졌으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사실 전략은 단순합니다. 급락할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급등할 때는 그냥 기다리고 이런 전략으로 좀 계속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4월 8일까지는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관세 충격이 좀 있으니까 증권업종이나 건설업종 또 음식료 또 최근에 한한령 해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쪽은 좀 사실 관세랑 좀 무관하거든요. 이런 쪽을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잘 보고 분석해 주시는 염승환 이사님과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관세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특집을 마련해서 시장에 주는 영향력 그리고 업종별 흐름들 잘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 금요일 또 잘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좋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금요일에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대담한 대담 이사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